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새해 첫날 이 소식을 접하고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얼어붙은 강 위에 유기된 강아지 떡국이 얘긴데요. 돌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강아지가 있다. 이런 시민의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죠. 이후 구조된 강아지는 떡국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현재 떡국이를 보호 중인 이효정 도로시 지켜줄게 대표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로시 지켜줄게 이효정입니다. 네, 먼저 구체적으로 떡국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새해 첫날 구조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도로시의 임시보호를 좀 도와주시고 계셨던 봉사자분이 계셨는데, 네. 그 사건 현장을 지나치다가 이제 우연히 강가 밑을 내려보시다가 그 강아지를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셨고, 돌로 이제 강아지를 강 위에 얼어 있는데 묶어놓는 걸 보시고요. 예. 바로 이제 저희 단체에다 구조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그 장면을, 그러니까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분이 연락을 취해 주신 거네요? 네. 네네네. 그럼 제보 받고 직접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일단은 그날이 1월 1일이었어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없었어서 당일 그날 바로 제보자님이 이제 아이를 구조를 해서 나오신 상황이었고요. 네. 아이는 이제 그 강가에 올려놓는 상황에서 CCTV로 봤을 때 한 8분여 정도 안에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셨군요. 근데 SNS를 통해 사진 올려놓으신 걸 보니까 네네. 이 떡국이 귀도 쫑긋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던데요. 지금 네네. 어때요, 상태가? 지금 그 구조 당일날에는 아이가 이제 변에서 이제 기생충이 좀 다량으로 검출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날 검사에서는 키트 검사에는 다 음성으로 나왔고, 잠복기가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강아지가 없는 집에서 임시 보호를 하고 있고, 구충제하고 감기 증상이 좀 남아 있어서 예. 감기약을 복용하고 지내고 있는데, 일단은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떡국이는 지금 태어난 지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병원에서 추정 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한 2개월에서 3개월령 되는 여자 아기 진도 믹스 아이입니다. 아, 2개월, 3개월밖에 안 돼요? 네, 아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진도가 개가 조금 좀 큰 편이니까 그래서 네네.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는 그런 네네. 강아지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2개월밖에 안 된 아기고요. 유치가 그대로 이제 아직도 이가 나고 있는 아주 어린 아기입니다. 견주를 찾으신 거죠, 지금? 네, 저희가 바로 그 현장을 가가지고요. 주변 CCTV를 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경찰 신고를 하고 네.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떡국이를 강 한가운데다가 돌에 매달아서 거기다가 유기했다 그래요? 일단은 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이제 벌을 준다고 이제 묶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훈계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목숨을 걸고 한 학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일단 그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먼저 발견을 했었으니까 아이가 다른 위험 없이 구조가 됐을 수 있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한 게 아니라 훈육 차원으로 잠시 그렇게 네. 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네. 하고 있다고요? 네, 유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예. 잠시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그렇게 벌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훈육했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경찰 관계자님 말씀으로는 그 배변도 좀 실수가 있었고 아이가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계속 도망 다니고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리드를 착용을 한다든지 이런 장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견주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게 훈육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목숨을 걸고 한 학대라고 경찰에서도 보고 계시고요. 예. 경찰 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학대로 인해서 동물보호법으로 해서 학대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떡국이는 견주한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일단 전 견주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하겠는데요. 예. 전 견주가 포기각서를 지금 쓴 상태에 있고요. 다시는 돌아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 유기와 학대 행위가 있었을 때 네네. 현행 동물보호법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학대로 인해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현행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 법률을 가지고 이런 법적으로 이제 처벌이 크게 많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경찰은 일단은 입건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해외 사례하고 비교할 때는 어때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할 것 같은데. 네, 많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하는 일들을 많이 좀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다시 뭐 재범을 할 수 있는 정도나 동물을 뭐 죽어도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현행상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동물 학대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서 이제 네네. 떡국이 견주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네네. 견주가 학대를 하더라도 난 소유권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계속 네네.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고 한다면 현행법에서 저희가 설사 단체에서 이제 개농장을 발견을 해서 개농장 주인이 개를 도살하는 장면을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 그 경우에도 저희가 아이들을 긴급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구조를 해서 그 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기가 좀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모든 학대 장면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고 견주가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리 조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 학대 현장에서나 이런 부분들의 지자체에서 승인으로 긴급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그 긴급 격리 조치는 혹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긴급 격리가 취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이제 큰 단체에서 아이들을 구조했을 때 간혹 가다가 이게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많이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9550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떡국이를 너무 속상하네요. 떡국아 이제부터 행복한 길만 걷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떡국이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입양 신청이 들어온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나 연락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서울, 경기, 뭐 저희 나라 전 각지에서 입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단체에서 해외에도 입양을 많이 꾸준히 보내고 있던 단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입양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네. 입양 문의가 들어옵니까? 해외 저희 교포분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해외 언론사에서도 많이 좀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연락이 온 것 중에서 입양을 이제 그 어떤 곳으로 입양 보낼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입양처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실외, 밖에서 아이들이 키워지는 환경으로는 먼저 입양을 보내지 않고 있고요. 저희 상담 절차 통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인 동정심으로 지금 많이 좀 입양 문의가 오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로서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가족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내 입양처를 찾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유기견 보호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구조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구조하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병원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보호소에도 이제 저희가 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소 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는 특히 이제 사설 보호소다 보니까 네. 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 사설 보호소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 봉사자들이 꾸준하게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이렇게 단체를 설립한 사설 보호소다 보니까 예, 다른 특별한 지원 없이 이제 저희가 구조했을 때 단기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이들 치료하고 그다음에 케어해서 입양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는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이제 떡고기 얘기를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반려동물 네네. 유기와 학대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네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올바른 반려 문화가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호기심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이제 사고 실증 나면 또 유기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펫샵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입양자의 뭐 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원격형 상담을 하고 책임감 있는 입양자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유기가 되지 않도록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병원비 감당이 사실 많은 유기의 현장에서 목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네, 병원비 예.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과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외국처럼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험이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로시 지켜줄게 이효정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